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입니다. 9월 21일 추석 당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친지들 다 모여서 대통령 선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폭탄이 하나 대선판이 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대장동 29만 평, 성남시 분당 대장동 29만 평을 공영 개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가 이것이 시공사인데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다스 의혹이 나왔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것을 또 리메이크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상당히 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거는 이 사업자들끼리 어떤 특혜 의혹 이것은 따로 풀면 되는 문제고 이 대선판에서 핵심은 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 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얼마 전까지 했고 부국장을 했죠.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이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재명 후보가 그 뒷배를 봐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봐줬다면 어떤 대가가 있었느냐. 자, 그것이 지금 핵심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 대장동 29만 평을 공영 개발하면서 일종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퍼져 있죠.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 딸, 이것은 이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여기에 이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 지분을 소유를 했는데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서 배당이 됐는데 무려 1154배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자, 물론 여기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출자했지만은 이후에 350억 원이 더 들어갔다. 이것이 회사 측의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럼 350억을 또 된 이 출자자들은 누구냐? 혹시 차명으로 가져온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막 파생이 되고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분 6%는 SK증권이 갖고 있는데 SK증권이 3,463억 원을 배당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SK증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SK증권이 이 특정 금전 신탁 형식으로 이 출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7사람이 이 특정 금전 신탁을 했는데 이 7사람도 결국 김만배 씨가 주도를 해서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형제, 또 대학 동문 이렇게 모아서 7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전부 합하면 4,040억 원이 배당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이 김만배 씨로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 김만배 씨가 최대의 수혜자고, 엄청난 수혜자고, 같이 투자를 했다는 사람들이 또 차명도 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김만배 씨가 최대 수혜자인데, 자,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 의혹을 받는 거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장이었는데 원래는 민간 개발로 하던 것을 공영 개발로 바꿨죠. 공영 개발로 바꿔서 사업 방향을 전환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급조됐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져서 민간 사업자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연루 의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죠. 이 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인데 그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기사회생을 해서 지금 대권 주자까지 됐는데 만약에 그때 유죄를 받았으면은 경기도지사직도 날아가고 선거도 출마 못했겠죠. 그때 대법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그때 이 전원합의체에서 5대5로 유죄 무죄가 갈려서 마지막에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대법관이 무죄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6대5가 됐죠. 그리고 가반수일 때는 대법원장이 가반수 쪽을 손을 들어주는 관행에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쪽으로 해서 결국 7대5로 돼서 이재명이 무죄가 되면서 날개를 완전히 달아서 대권 주자가 됐습니다. 그 과정의 캐스팅 보트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행사를 했는데
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이 돼서 퇴직하자마자 퇴직한 직후에 영입이 돼서 월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 2억 원을 받고 화천대유에 영입됐다. 자, 그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연루 의혹이 일어나는 것이고, 당시에 또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였던 이 사시동기, 이재명과 사시동기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역을 맡으면서, 화천대유의 자문역을 맡으면서 월 수백만 원씩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참 공교롭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연루 의혹이 나오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또 특검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선두 이재명을 쫓고 있는 이낙연 후보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죠. 그 이재명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뿐이 아니고 이낙연 후보도.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이것을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혹을 막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검을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죠. 이낙연계와 국민의힘이 같이 힘을 합해서 특검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역전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외의 방향으로 이것이 전개될 수가 있고, 자, 특검이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뭐 다음 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 국정감사죠. 국정감사 시작되면은 이 대대적인 공세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 당시 성남시청 관계자들을 대거 정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화천대유 사건은 이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내내 이것이 다뤄질 것이고, 또 10월에 확정이 되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너에 몰린 것은 이제 이재명이죠. 그러니 이재명 후보는 배수진을 칩니다. 내가 1원 한 장이라도 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은 공직을 사퇴하고 대선 후보직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선 후보직을 내놓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좀 더 좁혀 들어가면은 이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동 개발에 소액을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뜨린 김만배 씨,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팀장, 김만배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 좀 과십성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 자회사는 천화동인인데, 이것은 뭐 주역 64개 중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나와서 이런 주역에 나오는 개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그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 키워드를 내건 말이 대동세상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의 대, 천화동인의 동, 이것과 같이 합쳐서 대동세상, 서로 연결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가십성이기 때문에 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파다 보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고,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언론에서는 그냥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짚어보니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가 나기 7개월 전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자격으로 이재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28일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언론에서. 그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고가 나기 7개월 전입니다. 근데 그때 김만배와 이재명이 기자와 성남시장으로서 만났다는 거죠. 성남시장인데, 성남 2기에 재선을 하면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 제가 그때 기사를 찾아보니 김만배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김만배 법조팀장은 대담자가 김만배 법조팀장, 그리고 정리는 다른 기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뷰 형식은 보통 어떤 거물급 인사를 인터뷰할 때
데스크급, 신문사의 한 부장급이 또는 더 위의 사람이면 뭐 편집국장이 직접 대담도 하기도 하고, 대담을 하면은 다른 밑에 기자가 그것을 정리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 대담이 따로 있고 정리가 따로 있으면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인터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은 불과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었죠. 기초단체장인데 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 가서 대담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기자를 대동해서 가고 이렇게 한 거는 상당히 예우를 한 겁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장은 뭐 어떤 시 같으면 구청장급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우를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또 그 다른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으면서 이런 대담 기사 또는 인터뷰 기사를 상당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법조팀장이 대담을 하고 기자를 대동했다는 건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때 당시 2014년 7월 28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법률가에서 정치가로 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한다. 자, 이렇게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멘트를 제목으로 뽑고 그 부제로 보수 도시에서 재선 성공한 야당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인터뷰를 제목을 달았는데, 자,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이재명이 취임하기 전에 부채가 5천억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4년 내에 해결했다. 그래서 상당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물으니 이재명이 공정한 예산 집행 덕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계속 묻습니다. 경제시장 이미지가 생겼다. 비결은 뭔가? 또 어려운 가정 형편을 뚫고 시장이 된 성공 스토리를 들려달라. 또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우호적인 그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는 뭐냐? 이 말을 물었을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의 대답이 이겁니다. 성남시를 운영해 보면서 국가나 더 큰 규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 내가 그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시장이나 면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더 많은 영역에서 일하고 싶다.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때 기초자치단체 시장이었죠. 그런데 도지사,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죠. 그래서 그때 2014년에 김만배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의 꿈을 이미 그때 피력을 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연결이 되니 상당히 김만배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순일 대법원장이나 또 강찬우 변호사처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권 꿈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은 대권 꿈이고 뭐건 다 접어야 되는데 이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도움을 준 두 사람이 화천대유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2억대 연봉을 받고 한 사람은 매달 자문만 해주면서, 한 사람은 고문을 하고 한 사람은 자문만 해주면서 수백만 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그때까지 어떤 법적인 소송에 걸린 게 없었습니다. 법적 소송에 걸린 게 없었는데 왜 전직 대법관이 필요하고 뭐 이런 그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느냐,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 김만배 씨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를 나왔고 이 성균관대 주변에 그 법대를 나온 변호사 친구들이 많고 이 화천대유에도 그 성균관대 법대 나온 변호사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출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법조인들을 많이 알아서 그 중에서 이 강찬우, 권순일,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도 있었죠. 박영수 전 특검도 2억 연봉을 받았는데, 자, 이 사람들을 본인이 김만배와 개인 인연으로 발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법조인 중에서
딱 권순일, 강찬우처럼 이재명이 기사 회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그 많은 법조인 중에서 이 인물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또 자문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특검에 발탁되기 전에 여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어서 연봉 2억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과 상당히 가깝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특검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도 그때 야당이 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 특검을 골랐죠. 그래서 민주당 추천으로 뭐 박지원 현 국정원장 추천으로 갔다는 말이 바다합니다. 그 추천으로 갔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과 상당히 가까웠고 그때 또 이재명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 그런 인연들로 해서 이 특수한 관계 아니냐. 그래서 이 권순일 특히 뭐 권순일, 강찬우 이 사람이 화천대유에 간 것은 이재명을 중간에 놓고 이 연결고리로 생각을 안 하면은 상당히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한 공교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이재명 후보와 그 김만배 그 씨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지금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금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죠.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고 고소고발도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씩 꺼풀이 벗겨질 겁니다. 꺼풀이 벗겨져서 전혀 상관없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인허가권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한 70% 이상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그런데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업이 착착 진행돼서 엄청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가 없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폭발력이 강한 이유는 민주당 경선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 후보도 이 상황 반전을 위해서 진상 규명을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10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안이 끝나지 않겠죠. 계속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 갈 텐데 그 정기국회 내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까지 예상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우세하죠.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국감이나 특검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해서 어떤 결정적인 그 팩터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 지지율이 또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 또 후보 교체론 이런 것이 나와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 전에 2002년 그 대선 때 이 노무현 후보가 전국 순회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막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 이 정몽준 그 국민통합21 대표가 그때 2002년 월드컵 성공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인기가 막 올라갈 때 그때 후보 교체론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정몽준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 상황이 또 이 전개되는 추이에 따라서는 20년 후에 또 그런 상황이 민주당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 추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이 일종의 이 화천대유 사건, 이 대장동 게이트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송북근의 대들보였습니다.